오늘도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고고쇼 통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다음 주 대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오전부터 해서 뉴욕 증시가 최근에 3일 연속 나스닥 쪽에서 하락을 좀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는 흐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현금화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대응을 해볼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도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후장 들어선 또 시장 자체가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에서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한마디 했었죠. 다름이 아니라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GDP를 6% 이상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국내 시장의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반등을 주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 더 중요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제 무역 쪽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투자 심리를 좀 살려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이번 주 고생하셨던 부분들 다음 주에는 그래도 편안하게 대응이 가능한 좋은 시장이 열릴 거니까요. 아무튼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또 예상하신 대로 다음 주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박수범 매니저 적중률 먼저 지난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적중률은요. 네, 무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딱 봐도 굉장히 화려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1위는 전기차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 해운주가 오늘 2위에 랭크가 됐고요. 여전히 이슈인 코로나19가 오늘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2차 전지 또 LG화학이 힘을 받고 있는 요즘이죠. 4위 2차 전지 테마 자리해 있고요. 신규 상장과 관련해서 5위에 관련주가 자리를 했습니다. 또 무상증자 관련해서 수혜 입은 종목 6위 차지했고요. 자동차 부품이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또 주목받은 종목이 있었고요. 문구류가 9위, 포인트 플랫폼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명과 또 종가 상황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까지 종목명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1위를 차지한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 일제히 내리는 가운데 기아차가 오늘 3%대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페노션, HMM 일제히 오늘 급등하는 하루였습니다. 텔콘 RF제약 오랜만에 인기 검색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7%대 상승했고요. LG화학이 4%대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출판사 잊을만 하면 나오는 종목이죠. 또 한 번 나올 때마다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매기를 형성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20%대 급등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하나기술 20%대 상승했고요. 구형테크 자동차 부품 내에서 급등하면서 뜨겁게 주목받았습니다. OCI는 8%대, 손오공이 오늘 11%대 상승하면서 또 디즈니 플러스의 수혜를 잔뜩 입었습니다. 네, MBT 쿠팡 수혜주죠. 21%대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위를 차지한 페노션입니다. 최근 미주와 유럽 항로 운임이 급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페노션에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페노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보면 HMM도 마찬가지고 KCTC라든지 이런 해운업이 상당히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최근 발트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 흐름을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 쪽도 좋고 좀 뭐 펜오션 같은 게 뭐 주로 이제 벌크선 쪽인데 벌크선 쪽도 최근에 운임들이 계속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뭐 오늘 뭐 시장에 있어서도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 장중에는 한때 21%까지도 상승했다가 뭐 9.5%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KCTC라든지 펜오션이라든지 그리고 HMM이라든지 이런 이제 해운 관련된 업종들은 계속 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니까요. 현재 뭐 52주 신고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흐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감을 비춰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를 차지한 LG화학입니다.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GM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으로 또 오늘 주목받았고요. 또 전날 코나 배터리 관련해서 현대차와 함께 또 비용 부담을 합의하면서 소모적인 분쟁이 좀 일단락됐다라는 또 기대감으로 오늘 함께 주가에 작용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 이번 주가 좀 그랬죠. 약 2주 동안 LG화학도 그랬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렇게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코발트를 비롯해서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가격대가 워낙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적자 수주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떨쳐버리고 뭐 LG화학이 또 최근에 또 SK이노베이션과 ITC로부터 승소 판결을 또 받았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일단 LG화학 쪽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또 바이든 정부에 어느 정도 이제 중재를 해주게 좀 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제 미국의 국토부 쪽에서 ITC에서 판결 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체적인 테크닉은 없었다, 기술력은 없었다라고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LG화학의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좀 의미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4.5%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전 고점 부분이 최근에 100만 원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100만 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90만 4천 원, 4.5%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거래량도 했기 때문에 LG화학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다음 주 좀 기대해봐도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익률에 있어서도 앞으로 영업 수익률 ROE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LG화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다음 거래일에도 고고 이 2차 전지 테마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그 섹터에 있어서도 고다라고 또 의견을 비춰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를 차지한 삼성출판사입니다. 아기상어로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죠, 바로. 그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걸 기대하면서 또 급등한 바 있고요. 또 삼성출판사 스마트 스터디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토박스 코리아도 오늘 삼성출판사와 함께 급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IP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련된 내용인데,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스마트 스터디
플러스라는 곳과 지금 이제 뭐 관련 있는 악어상어 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뭐 그 내용들이 워낙 지금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뭐 그리고 어제 또 상을 하나 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뭐 2020년 아시안 라이선싱 어워드라는 또 최고의 상을 또 어제 또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하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뭐 악어 상어 같은 경우에는 IP 쪽으로 해서 뭐 아시아 쪽만 하더라도 일본, 홍콩, 대만, 뭐 중국 할 것 없이 이 IP 쪽도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크게 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IP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IP 산업이 굉장히 성장성을 보여주는 곳이 보면 뭐 웹툰 시장 쪽도 그렇고 그리고 뭐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 뭐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IP 산업들에 대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과거에 비해서 IP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 매출과 영업이익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셔야 되고 뭐 그렇다면 삼성출판사 오늘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한번 좀 기대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 산업들의 전망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뭐 채팅창에 아기상어 노래 관련해서 또 뜨겁네요, 매니저님. 네. 네, 언급해달라고 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9위를 차지한 손오공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뜨거웠던 종목이죠.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또 작년에 사내이사를 월트 디즈니 전 부사장을 선임한 이 손오공이 또 관련주로 엮이면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뭐 손오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P 시장이 엄청 지금 뜨고 있고 그에 따른 매출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IP 산업 쪽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노려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어제 또 상한가를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 신호가 나오면서 수급도 상당히 좀 크게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게 상장 주식 수가 2,600만 주 정도 되는데 오늘 거래량만 하더라도 8,400만 주가 형성되었어요. 뭐 이런 흐름들 지금 뭐 상장 주식 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되었다는 부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손바뀜 현상도 장중에 일어났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손바뀜 현상이라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매도를 하고 새롭게 진입한 물량들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런 손바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 흐름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손오공 홀딩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바뀜 현상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넷플릭스의 대항마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입지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상대가 될까요? 지금 뭐 충분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좀 공룡으로서 OTT 쪽에서는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준 뭐 1위 업체고 그 도전을 지금 애플 TV 쪽으로도 받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아무래도 뭐 넷플릭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승자 독식으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OTT 산업이 좀 승자 독식의 흐름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이런 OTT 회사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기존의 넷플릭스는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 정도의 마케팅을 해 나갈 거고 뭐 새롭게 또 애플 TV라든지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고객들을 개척하기 위한 많은 프로모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승자는 이 OTT에게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나요? IP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얼씨구나 좋구나 나는 이런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면서 OTT 산업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국내 1위 포인트 플랫폼 업체인 MBT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의 제휴사로 알려지면서 3일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또 급등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일단 뭐 MBT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수요일부터 좀 움직이기 좀 시작했는데 오늘 또 20% 넘는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쿠팡이 지금 상장일이 며칠이 안 남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5일이니까 뭐 지금 11일 날이 이제 첫 상장 날인데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MB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쿠팡 상장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뭐 KTH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동방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뭐 MBT 같은 경우는 좀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그 종목들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이런 후발주자들이 또 한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큰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주들 중에 후발주자인 MBT에 대해서는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요. 오늘 전체 다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저는 기아차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또 핫하고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이 가져지는 게 전기차지 않겠습니까? 자, 전기차에 대한 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아이오닉 5가 또 출시가 되었고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실내 뭐 인테리어라든가 보게 되면 뭐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좋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CV를 조만간 또 출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CV라는 전기차, 이 GMP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전기차가 얼마만큼 또 시장에서 좋은 핫한 바람을 불어줄지 좀 저도 상당히 좀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나온 내용들을 대충 보게 되면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일단 좀 거리가 좀 더 500km 이상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장착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아이오닉 5보다는 좀 더 날렵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자동차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또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잠깐 이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좀 보게 되면 네. 자, 외국인도 그렇고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 기관 쪽도 그렇고 보면 이제 금융 투자 쪽도 들어오고 투신 쪽도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 연기금이 매도했지만 다시 지금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오늘 보더라도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 또한 양봉을 만들 때마다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을 죽이고 주가가 상승할 때 오히려 거래량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기아차에 대한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수에서 저는 좋게 봐야 되고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 가격은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저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95,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일단 7만 원으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짚어주셨고 아이오닉5에 이어서 CV에 대한 기대감도 비춰주시면서 기아차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서비스 안내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샵 20 34요? 34죠. 네, 샵 2034 하시고 제 박수범이라고 치시면 제가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로 저와 대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이름을 딱 가짜 그 카카오 그 1대1 사칭? 예, 사칭이죠. 네. 그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샵 2034 박수무라 치시면 그 링크는 정확하게 맞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칭 유의하시면서 샵 2034로 박수범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